대표적으로 이제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는 솔로 봐라. 그 나는 솔로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 적 없으세요? 네. 너 티야? 저 티여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에서 컨텐츠 운영을 맡고 있는 줄리아입니다. 콘텐츠 기획을 맡고 있는 한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 막내 에디터 루이스라고 합니다. 소설을 좀 즐겨보고 저도 소설류를 좋아하는데 인문 카테고리 좋아합니다. 인문은 뭔가 인간에 대해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추리 소설을 제일 좋아하는데 범인이 누군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읽는 힘이 있어서 확실히 도파민이 그런 거를 볼 때 좀 많이 이렇게 분출이 되다 보니까 범죄, 뭐 스릴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즐겨보는 편이고요. 오늘 소개해줄 책은 지루하면 죽는다라는 책이고요. 조니 레러라는 작가고 이분은 신경과학이랑 문학을 전공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입니다. 이분은 주로 예술이랑 인간의 뇌를 연결시켜서 다양한 분야를 탐구해서 책으로 내는 사람인데요. 한 분야에만 몰려있지 않고 문학, 예술, 방송, 전술 등 인간의 창의력이 들어간 모든 부분에서 미스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다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미스터리의 A부터 Z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콘텐츠 기획이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책 제목이 되게 후킹하잖아요. 지루하면 죽는다라는 제목에 딱 눈이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원제는 미스터리라고 원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미스터리 역할만 이렇게 서술한 책이 아니라 미스터리를 삶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보통 사례 중심의 책들은 읽다 보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직업과도 연관이 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사례들이 제가 모르는 사례들을 하나씩 저는 찾아보면서 읽었거든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지루하지 않은 콘텐츠가 이렇게 많구나. 도파민이라는 키워드로 미스터리 전략을 설명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 저자는 이 도파민을 예측 불가능함으로 이제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루이스가 본 것 중에 도파민을 제일 자극했던 점이 있는지. 당연한 환승연애죠. 최근에 나왔던 솔로지오부터 환승연애까지 도파민 천국이었어요. 혹시 두 분 다 보셨나요? 당연히. 저는 나는 솔로 봐라. 한승연애는 안 봤습니다. 연애 프로그램 볼 때 사람들이 사실 재밌어 하는 거는 되게 예측 불가한 빌런들이 나올 때란 말이에요. 확실히 그런 분들이 입체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을 내비치는 거죠. 그래서 빌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콘텐츠를 진짜 풍요롭게 해주는 고마운 인물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에서 다룬 여러 가지 미스터리 전략 중에 미스터리 박스라고 있어요. 아이가 이제 장난감 리뷰하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커다란 계란 모양의 상자 속에 장난감을 그냥 숨겨놔요.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가 박스 속에서 장난감을 꺼내는데 그게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더라고요. 합치면 1억 만 뷰 뭐 이 정도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속으로 나도 콘텐츠 기획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흥미롭게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예술 작품은 출발점을 절대 잊지 않는다. 어떤 미스터리에서 영감을 얻는지는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미스터리가 창작자로 하여금 창작 과정에 계속 재미를 느끼게 하고 관객의 귀한 시선을 붙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이 결국엔 창작자도 그 본인이 하는 업무에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보는 사람도 똑같은 리액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조금 더 흥미있고 재미있게 바라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장 마지막 구절이 가장 좋았어요. 친숙함에 안주하면 편하다. 인간의 뇌는 태생적으로 게으르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예술은 묘하고 불안한 느낌을 전달하며 좀 더 수수께끼 같은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 인간은 사실 되게 예상을 깰 때 항상 뇌에 어떤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불편하고 뭔가 모호한 거 보는 거 저도 좀 불편했는데 기획자로서 그런 걸 의무적으로 좀 많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스포일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훌륭한 예술 작품은 스포일러에 좌우되지 않고 관객이 정보에 얼마든 노출되어도 상관없이 성립되는 한계 없는 게임이다. 요새 영화 같은 거 개봉하면 스포일러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전에 반지의 제왕 보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지의 제왕도 사실 플롯이라는 게 전형적인 어떤 판타지 서사인데 그거를 어릴 때 왜 그렇게 재밌게 봤을까 생각해보면 결말과 상관없이 결말으로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빠져들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콘텐츠 창작자로서도 결말에 다다르는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뿌듯하네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도움이 된다. 사실 저는 원래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 이 책에서 그런 연구가 나오잖아요. 문학 소설이 사람들이 타인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그쵸? 된다. 네, 그렇게 나오죠. 입체적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사실 MBTI라는 16가지 유형으로 인간을 가둬서 설명하는 게 인간을 정말 평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봤다 그랬는데 MBTI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저는 100% 신뢰하진 않지만 그 16가지 유형 중 그래도 한 진짜 2%라도 그 성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기 전에 MBTI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팁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책에 보면 한계 없는 게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미 한계를 지어놓고 틀 안에서 생각을 하면 정해진 답이 나온다. 그래서 MBTI도 아까 몇 가지라고 하셨죠? 16가지죠. 네,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아니면 I다. 초면에 그렇게 딱 고정해버리면 그 사람의 미스터리한 어떤 모습, 그 매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놓치지 않나. 그런데 아까 한스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모든 것들을 열어두고 미스터리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MBTI를 있어도 그 사람의 다른 점이 나타났을 때 더 매력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스는 너 F잖아 하고 그 사람을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요? 루이스 좀 도와주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정 MBTI만 궁금해하고 특정 MBTI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MBTI가 16가지 아까 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너 인프피? 너 나랑 안 맞아. 이러고 완전 관심 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나는 솔로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되게 빠져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MBTI로 그 한 사람을 고정시켜 놓지 말고 무한한 호기심으로 바라봐야 더 그 사람을 자세히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줄리아?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데 근데 MBTI가 그 경로를 조금 빨리 알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름길을 좀 택해서 남들도 더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지름길은 곧 관심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줄리아? 내가 생각이 없구나.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MBTI가 오히려 그렇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스스로 판단할 때도 좀 위험한 게 전 INFJ라서 나도 모르게 INFJ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동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행동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건 내가 아닌데. 그런 적 없으세요? 네.
너 티야? 저 티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대1이어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MBTI가 도움이 그래도 된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어요. 그냥 주장하겠습니다. 이 책에 그런 방법이 나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약간 실망스럽긴 했어요. 전 그것도 다 알려줄 줄 알았거든요.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 이게 잠시만, 이게 좀 혹시 지금 활용하신 걸까요? 지금 살짝 활용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실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긴 하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뭔가 막 내가 발표하는데 이 책을 읽어야겠어, 아니면은 뭐 기획서 쓰는데 이 책을 읽어야겠어가 아니라 도대체 뭐가 있어야 인기를 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 좀 번아웃이 온 직장인들한테도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인생도 미스터리처럼 요소를 찾아보면서 좀 활용해보면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아까부터 제가 계속 도파민 얘기하는데 진짜로 도파민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면 얘를 어떻게 활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되게 재밌게 쓰여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정혜연 작가님의 홍학의 자리라는 소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한국 미스터리 소설 작가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고, 이 소설이 초반 몰입력이 굉장하고 결말을 가는 과정까지 이 책에서 말한 그 미스터리를 곳곳에 숨겨두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뭔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매력을 자랑하는 책이에요. 저는 지루하면 죽는다는 창작자가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었다면 100일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의 생활과 일을 분리시켜서 워라밸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을 같이 읽게 되면 직장인들이 2배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야기의 모든 것을 파헤친 책. 지루하지 않기 위해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루하면 죽는다고요? 이 책은 죽지 않았습니다.